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종강하는 날이네요. 예,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거룩한 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필요경비 세 가지죠? 가장 큰 필요경비가 취득가격. 두 번째는 자본적 지출액. 세 번째는 양도비.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 손해나면 뭐라 그래요? 손해났다, 양도차손. 자, 그럼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원칙,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하죠?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실지비용을 적어주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한다는 거죠? 추계 결정으로 간다. 추정해서 계산한다. 그럼 순서를 알아야 돼요. 양도가액 순서는 매감기, 취득가액 순서는 매감환기. 이렇게 적어놓고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해요?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뭐다? 공제율. 이렇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어주죠.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뭐다? 계산공제한다고요. 계산공제하네요. 계산공제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뭐다? 물건별 공제율. 자, 여기까지 배웠어요. 기억 안 나면 다음 코스에 또 배우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사람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살다 보면은. 자, 일단은 몇 페이지? 241쪽. 241쪽 꼭대기.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에 별 하나 딱 붙여요. 241쪽.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첫 번째 줄 어떨 때 쓰는 거다? 추계. 추계할 때 쓰는 거예요. 추계할 때. 그래서 일단은 토지 건물은 부동산이죠. 이게 공식이 취공이잖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물건별 공제율. 부동산은 등기되면 몇 프로? 3%. 미등기도 해줘요. 미등기는 몇 프로? 0.3. 자, 그 다음 2번 지전임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부동산을 뭐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몇 프로? 7%. 7%예요. 그래서 2번까지가 등기 대상이에요. 2번까지가 등기할 수 있잖아요. 2번까지는. 그래서 등기되면 7%. 등기되면 7%예요. 7%. 등기되면 7%. 됐어요? 자, 그 다음 취득 권리는 몇 프로다? 1%. 나머지는 뭐다? 다 1%예요. 그래서 2번까지가 뭐다? 2번까지가 등기 대상이다. 등기되면 7%. 그럼 미등기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미등기되면 밑으로 내려와요. 1%로. 자, 이거는 알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2번은 지상권은 7%죠? 나머지는 전부 몇 프로다? 1%에 1%. 그럼 우리 시험은 뭐만 알면 된다? 1번만. 부동산은 1번만 알면 돼요, 시험은. 자, 부동산은 등기되면 몇 프로? 3%. 미등기되면 몇 프로? 0.3. 왜 3%로 만들었을까요? 3%로 만든 이유.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는 공제받죠. 부동산을 팔아먹을 때 취득세는 공제받아요. 팔아먹을 때 양도가액에서. 그럼 취득세는 최대 몇 프로 공제받아? 4%. 취득세 세율이 4%잖아요. 4% 공제받는 거예요. 등기됐을 때는 4% 공제받죠. 이거는 계산공제죠. 그럼 계산공제니까 4%보다 한 단계 낮은 3%를 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할 때 취득세 공제받아요. 양도가액에서 최대 4%. 그럼 이거는 추계하는 거니까 한 단계 낮은 3%라고요. 3%. 그래서 숫자 비율이 어떻게 돼요? 결국 337 박수를 혼자 치네. 짝짝 나왔잖아. 337 하나하나. 337 박수를 혼자 치고 있잖아요. 혼자 치니까 외롭지. 외로우니까 개협해서 쳐야 돼. 계산공제율입니다. 337 하나. 337 하나에 337 하나. 예, 계산공제율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이 나왔네요. 양도차익 나와 있어요. 근데 진짜로 어렵게 나왔을 때는 어디를 한번 봐야 되냐면 238로 가요. 238. 어렵게 나왔을 때. 238 꼭대기 추계. 추계란 단어가 나왔죠? 238 꼭대기 추계. 자, 추계 방법에서 취득가액을 우리가 환산 취득가액은 뭘로 나누는 거예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게 환산 취득가액이라 그러죠? 환산 취득가액이 뭐예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게 환산 취득가액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더한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알아들었어요? 추계할 때. 자, 추계할 때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다는 거야? 환산 취득가액.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추계한 거예요. 추계. 그럼 여기는 뭐를 적어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어야죠. 매감 환기로 적었다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환산 취득가액이 2억이야.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1억이야. 그럼 합치면 양도가액에서 얼마를 공제받는 거예요? 3억. 이거는 진짜 금액이다, 짜가 금액이다. 짜가 금액이야. 그럼 이게 1번. 자, 그 다음 실제 비용이 뭐다? 자본적 지출액. 실제 나간 돈. 자본적 지출액이 있죠? 그럼 실제 나간 비용이 뭐다? 양도비. 양도비야. 이거를 합쳐봐. 이거를 합쳐보니까 4억이 나왔어. 그럼 짜가 비용은 3억이고 실제 나간 돈은 4억이죠? 네. 자,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3억을 뺄까요? 4억을 뺄까요? 3억. 선택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3억을 안 가고 4억으로 공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양도차익을 절세하는 방법이에요. 절세하는 방법이다. 즉 양도차익을 감소하는 방법을 법에서 제시해 놓은 거예요.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1번 비용과 2번 비용을 합쳐서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하라. 그 뜻이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얘기예요. 자,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다? 환산 취득가액. 그럼 옆에 뭐를 적어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어야죠. 더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다? 3억이야. 이건 짜가 금액이죠? 그럼 실제 비용이 뭐다? 미출고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이걸 더한 게 예를 들어서 4억이야.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얼마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4억. 그 뜻이에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경우에는 큰 금액을 공제하라.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박스에 나왔잖아요. 환산 취득가액에 계산공제했죠? 계산공제 공식이 뭐야? 취공. 그러니까 취공이잖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공제율.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이 실제 비용이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비교해서 어떤 금액?
큰 금액을 공제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시험에서는 뭐라 그래요?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양도 차익을 구하시오. 그러면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빼주면 된다고요. 최소화하는 방법, 절세하는 방법이라고요. 자, 들어만 놓으라고요. 자, 그 다음. 자, 기준시가 좀 용어 좀 알고 가자고요. 자, 237. 검은 거. 237. 기준시가. 자, 기준시가는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죠? 시세약 몇 프로다? 7, 80%. 자, 기준시가 237. 꼭대기 봤어요? 자,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다? 안 까먹는 거.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예요. 개별 공시지가다. 이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것은 직전에. 그래서 원칙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죠? 그럼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팔았다면 뭐다? 좀 기준시가가 없어. 해당 연도에. 알아들었나요? 그럼 어떤 걸 사용하라? 직전에 기준시가를 사용하라. 기준시가가 없어. 기준시가가 없다고요? 그럼 없을 때는 뭐를 사라? 직전. 작년에 걸 사용하라. 그 뜻이에요. 자, 일반 건물. 자, 일반 건물은 기준시가를 누가 만들어? 국세청장이 만들어. 건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밑줄 그어.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이 건물의 기준시가라고요. 우리가 지방세는 어떻게 만들어요? 건물은. 지방세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국세는 국세청장이 만들어요. 1년에 한 번. 이게 기준시가다. 자, 3번 주택. 자, 공동주택은. 자, 나왔죠? 국토부 장관. 법률에 의해서 밑줄 그어.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격이잖아요. 공동주택 가격.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 자, 2번 단독주택은 뭐다? 단독주택도 뭐다? 개별주택가액. 1번, 2번.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이 기준시가라고요. 자, 그 다음 4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 1번. 이용권리죠? 지상권. 이거는 양도세에서 없어요. 포인트가 뭐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그래서 1번은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양도세에서 준용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뭐다?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기준시가로 사용해요.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가액을 양도세에서 기준시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 1번은 필요 없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입니다. 취득권리. 대표적인 취득권리가 뭐가 있어? 분양권. 대표적인 취득권리는 뭐 있다? 분양권. 그래서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뭐다?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을 뭐라 해요? 납입판이죠? 여기에다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칩니다. 그다음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한다고요. 납입한 금액이 3억이야. 피가 1억 붙어서. 그럼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얼마가 된다? 4억이 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2번 갖고 정모를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납입한 금액이 기준시가다. 틀려요. 납입한 금액에다가 뭐를 붙여라? 프리미엄 상당액을 붙여라. 그럼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안 까먹는 게. 자,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다?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4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5글자로 뭐라 그래요? 5글자로 시가 표준액. 국세에서는 4글자로 뭐라 그런다? 기준시가. 안 까먹는 것도 이렇게 가끔 나와요. 다 까먹으면 공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까먹는 거.
안 까먹는 게 있어요. 그죠? 까먹을 게 따로 있다고요. 자, 토지는 공시 가격이 뭐야?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에 네 글자로 공시 가격.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준시가.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 표준액. 안 까먹는 거. 이렇게 반갑잖아요. 안 까먹는 게 나오니까. 그래도 또 까먹어? 계속 까먹어요. 살다 보면은 그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뭘로 들어간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41쪽. 241쪽. 자, 1단계에서 뭐가 나왔다? 양도 차익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뭐다? 명목소득이야. 물가상승분을 공제 안 해준 거예요. 취득가액은 옛날 거잖아요. 그럼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오죠? 안 팔아. 그래서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거를 뭐라고 배웠어요? 지난번에? 뭐를 빼?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한 부동산은 특별히 공제를 해준다. 물가상승분만큼. 그럼 이 예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죠? 양도 소득금액. 이게 뭐다? 실질소득이야. 양도 차익이 번 게 아니라 장특공제를 빼줘야 양도 소득금액. 이게 번 거라고요. 소득. 그럼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 비용이 들어가죠? 기본 비용. 뭐가 들어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그럼 세율을 곱하면 끝났죠?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 이거 지난번에 프린트로 다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 과세표준에다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에다 곱하죠? 그럼 드디어 뭐가 나온다? 산출세. 그럼 오늘의 목표는 뭐다? 이 공식이라도 알고 집에 가자. 절대 이거 지우지 마세요. 오늘 이거라도 알고 가자. 이거 계산구조. 양도 차익을 구한다. 두 번째는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한다. 세 번째는 과세표준을 구한다. 마지막은 산출세. 오늘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라고요. 기본 강의. 자, 그럼 지금부터 뭘로 배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배우네요.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글씨가 뭐다? 장기. 여기서 장기는 몇 년을 얘기할까요? 3년. 그리고 보유한 부동산 등은 물가 상승분만큼 특별히 공제해 주는 거예요. 자, 기본서 241쪽. 일단은 오른쪽 참고 식을 정리하세요. 식을 먼저. 장특공제는 어디에서 차감한다고요? 양도 차익, 양도 가액하면 틀려요. 차익에서 뺀다고요. 그럼 소득이 나오면 기본공제는 어디서 차감한다? 양도 소득. 아무 데서나 막 빼는 게 아니에요. 자, 취지. 자, 장특공제는 쭉 나와 있죠?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양도소득이 일시적으로 실현됩니다. 왜? 1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면은 일시적으로 9억 벌었죠? 자,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그죠? 남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결집 효과를 완화하고 소득이 결집됐잖아요? 소득이 많아졌어. 높은 세율이 적용이란 세부담의 이유로 거부하는 동결 효과 방지다. 포인트는 뭐다? 장특공제는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깎아줌으로써 부동산을 팔 생각이 들겠죠?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좋은 얘기 다 들어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적용 요건. 적용 대상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만 해줘요. 토건, 조만 해준다.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토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준다고요. 적용 대상. 국내 것만 해줘요. 포인트는 토지.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도 다 해줘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몇 년? 3년. 토건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만 해줘요. 3년 이상.
거기 3년 이상 나왔죠? 그럼 주택은 해줘야 안 해줘요? 주택은 해줘 안 해줘? 자, 법주문이 토건조만 해줘요. 에? 주택 해줘 안 해줘? 해주죠. 부동산에 들어가잖아요. 주택. 상가 해줘요. 토지 건물이니까 부동산이잖아요. 주택 해줘요. 글씨만 다르면 헷갈려. 알아들었나요? 토지 건물 속에 주택 상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다? 3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해야 돼. 필수. 2년 보유하면 안 해줘요. 장기는 3년이다. 이거 3년 어떻게 외워? 장기, 점 하나 찍으면 뭐야? 장가잖아. 장기, 점 하나 찍으면 장가는 몇 년 이상 한번 가는 게 좋아? 3년 이상. 사랑의 유효기간은 2년, 1년이래. 3년에 한번 장가 가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너 장기 하면 기억이 안 날 때는 장가 3년에 한 번씩 가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이러면 그냥 아주 그냥 나라가 지저분해져요. 자, 그 다음. 자, 니은.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도 적용해줘요.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 목적이야. 해줘. 그 대신 세율에서 세금을 폭탄 매겨요. 알아들었나요? 세율에서 폭탄을 매겨버린다. 해준 다음에. 자, 조합원 입주권. 그래도 조합원 입주권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원조합원만 해줘요. 원조합원만 해줘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 승계조합원은 투기권 안 해줘. 제외. 원조합원만 해준다고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는 승계조합원이죠? 안 해줘. 그럼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입주나 하니까 뭐다? 3년 보유는 어떻게 따르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계산합니다. 토지 건축물의 양도 차익으로 안 돼요. 후하면 안 돼요. 그래도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이렇게 집이 있었잖아요. 알아들었죠? 집이 있어. 이게 재개발이 들어가는 거야. 또는 재건축이. 그럼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죠? 이때부터는 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조합원 입주권이 된다고요. 그래서 토지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몇 년 보유를 했어야 된다? 3년 보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 전까지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전 나왔잖아요. 후는 계산 안 해요. 전까지. 후하면 보유기간이 늘어나서 안 되겠죠? 관리처분 인가일 전까지 3년 보유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3년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후하면 안 돼요. 전까지. 이거 전까지만 계산한다고요. 부동산, 토지 건축물. 후하면 보유기간이 늘어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자, 배제. 자, 이렇게 해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돼야 되죠? 등기돼야 돼.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1번.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경우 안 해줘요. 분양권 안 해줍니다. 알아들었나요? 주식 안 해줍니다. 토건조 세 가지만 해줘요. 그리고 니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죠? 3년 미만 안 해줘. 그리고 디귿 별 하나 딱 붙여. 미등기는 투기권 안 해줘요. 미등기는 안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리을도 별 딱 붙여. 국외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국내 것만 해줘요. 물가상승분. 국외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항상 양도세 풀 때 국외라고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미음. 자, 미음 조정대상 지역이죠. 집값 상승이 우려 있는 지역, 조정대상 지역에 다주택자도 안 해줘요. 1세대 2주택 안 해준다고요. 자, 그리고 1세대 2주택 따질 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해서 주택수를 따지네요. 그래서 비읍 조정대상 지역에는 주택으로 1세대가 밑줄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뭐를 갖고 있어? 분양권. 그럼 두 개가 되죠?
항상 뭐를 팔 때? 해당 주택이라고요. 해당 주택을 팔 때는 다주택자니까 안 해둔다. 그럼 해당 주택을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사업하라. 그래서 장기임대주택증은 제외. 특례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하라 이거죠. 제외. 자, 그 다음 시읒.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몇 주택? 3주택 이상 안 해줘요. 다주택자. 그리고 3주택 따질 때는 뭐를 합쳐서 따진다?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주택수에 들어가요.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뭐를 팔 때 안 해주겠다는 거야? 해당 주택. 장기임대주택은 제외하고. 자, 이렇게 해서 배제되는 게 있네요. 자, 그 다음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자, 일반적인 거는 밑줄 그어 3년 보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 나와 있죠? 양도 차익에 세 번째 줄. 다음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양도 차익. 가액하면 안 돼요.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뭐를 곱한다? 공제율. 포인트는 양도 차익이에요. 그리고 거기 괄호가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인가 후가 아니라 뭐다? 전까지 양도 차익으로 한정합니다. 전까지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년 몇 프로? 여기서 일반적인 거는 매년 몇 프로? 2%에 2%. 매년 1년에 2%라고요.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부여기간은 장기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박스. 그럼 처음 몇 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4년 미만은 2%니까 1년에 몇 프로다? 6%. 2, 3은 6. 그래서 3년 이상이 포인트죠? 1년에 2%니까 6%. 뛰고 몇 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은 최대 몇 프로? 30%.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상가를 12년 보유했다. 몇 프로 공제받나요? 상가를 12년 보유하면 24%. 이렇게 2단. 상가. 자, 토지를 20년 보유하면 몇 프로? 토지를 20년 보유하면 한도가 30이에요, 40이 아니라. 이거 꼭 기억하라고요. 이거는 뭐를 뺀 나머지야? 1세대 1주택을 뺀 고가주택을 뺀 나머지는 다 1로 갑니다. 토지 상가. 자, 가운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7년 이상 8년 미만은 토지 상가 몇 프로? 7년 이상 8년은 2단. 27, 14. 2단만 알면 돼요. 2단. 자, 오른쪽 거 한번 해볼까요? 12년 이상 13년 미만은 몇 프로? 24%. 2단만 곱하면 되잖아요. 2%를 곱할 때는 앞에다 곱해요. 뒤에다 곱하면 한 칸 밀려나요. 2단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자, 오른쪽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1세대 1주택. 이거는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을 얘기해요. 고가주택, 집 하나인데 고가주택이라고요. 고가주택의 정의가 뭐예요? 얼마 넘어가는 거를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실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은 고가주택이죠? 그럼 12억까지는 비과세하지만 12억 초과분은 양도세를 과세하잖아요. 그럴 때 장특공제를 해주겠다. 이거는 1년에 몇 프로다? 4%인데 두 가지로 따져요. 그래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이죠? 그리고 거주도 따져. 거주기간이 반드시 2년 이상 돼야 돼요. 그럼 동시 충족되면 1년에 몇 프로씩 공제한다? 몇 프로씩 공제한다? 4%씩.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보유기간 3년 보유하면 1년에 4%. 거주기간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는 1년에 4%.
그럼 전체 공제율은 몇 프로예요? 8% 해준다는 거죠? 보유기간, 거주기간 따로따로 따져요. 따로따로. 자, 243쪽 꼭대기 1세대 1주택. 이거 9억 12억이 넘어가는 건 고가주택이에요. 그래서 항상 계산은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줄 양도 차이 곱하기 공제율. 매년 몇 프로? 4%. 매년 4%에 4%. 매년 4%다. 근데 4%인데 칠판봐. 뭐와 뭘로 나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따로따로.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다? 보유기간, 박스, 거주기간 있죠? 그럼 거주기간은 최소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밑줄 그어요.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요. 됐어요? 보유기간 2년 이상 해야 된다고요. 그럼 1년에 몇 프로씩 해준다? 4%. 예? 보유는 당연히 3년이고, 보유는 당연히 몇 년 보여야 돼? 3년은 필수예요. 보유는 무조건 3년이라고요. 근데 거주가 2년 됐죠? 그럼 1년에 4%씩 시작됩니다. 자, 그럼 공제율, 보유기간 4단, 4, 3, 12. 오른쪽은 2년 거주했죠? 4단, 4, 2는 8. 합치는 겁니다. 그럼 최저 몇 프로까지 간다? 20. 최저 20이에요. 자, 그 다음 제일 밑에 10년 이상 보유했잖아요. 그럼 4단 몇 프로? 40. 10년 이상 거주하면 40. 그럼 최대 몇 프로까지 간다? 80.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자, 가운데 거 한번 해볼까요? 7년 이상 8년 미만 4단 28%. 오른쪽도 28. 합치면 몇 프로가 된다? 56.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3년 이상 보유는 필수예요. and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4단씩 내려가요. 근데 여기 보세요. 3년은 보유했는데 2년 거주를 안 했어. 3년 보유를 했는데 2년 거주를 안 하면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2년 거주를 안 하면 공제율이 낮겠죠?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최저 6에서 30으로 넘어간다고요. 왼쪽 동네로. 2년 거주가 필수예요. 4% 더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는 안 하고 3년 이상 보유는 하고 2년 거주를 안 했죠? 그러면 옆으로 간다고요. 1년에 2%씩 다운돼요. 이번에 이거 무조건 출제 예정이에요. 장특공제. 장특공제. 공제율 정리 잘하세요. 그리고 꼭대기. 자, 이번에 고가 겸용주택이네. 법 바뀐 거죠? 자, 상가주택을 팔았다. 12억 넘어갔어요. 그럼 고가잖아. 그럼 고가 겸용주택은 따로따로 봅니다. 자,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이죠? 근데 고가가 나오면 따로따로 계산해. 주택만 비과세하고 상가는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상가 과세할 때 똑같이 1년에 몇 프로씩 해준다? 4%씩. 그 뜻이라고요. 고가 겸용주택이요는 주택 부분이 더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고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우리가 겸용주택 어떻게 배웠어요? 주택면적이 상가 부모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 이거는 12억 이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상가주택이 15억에 거래해서 알아들었잖아요? 그럴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1년에 4%씩 들어가고 옆에는 상가죠? 상가는 2%씩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공제율이 낮아졌죠? 자,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더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밑에 거를 적용한다. 그럼 나머지는 상가로 보죠? 상가로 보면 옆 동네로 간다는 뜻이에요. 1년에 2%씩만 해준다는 뜻이에요.
고가.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3번 보유기간. 자, 밑줄 끄고 보유기간은 원칙이 뭐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보유기간이에요. 자, 예외로 다음 경우는 예외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장특공제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 후야 전이야 전까지 밑줄 긋고 아까 전까지 집이니까 후하면 안 돼요. 전까지 인가일까지 알아들었나요? 전까지란 뜻이에요. 자, 증여받았다. 기업 별 딱 붙이고 2월 과세. 자, 2월 과세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따진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시작합니다. 뒤에서 배우고요. 자, 니은도 별 붙여 상속. 자, 상속받으면 보유기간을 어떻게 따진다? 상속 개시일.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겠죠? 그러나 가업상속을 받으면 보유기간을 늘려줍니다. 가업은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따진다? 피가 꼭 들어가야 돼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 그런데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 개시일, 사망일로부터 따지죠? 그러나 가업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러면 안 된다. 피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 2년 보유하고 상속인이 3년 보유하면 5년으로 소급 적용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가업상속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피. 가업을 이어받을 때 형제 자매 간에 피를 흘렸어요? 알아들었어요? 피를 흘리며 상속받은 거라고요. 피가 꼭 붙어야 된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장특공제 나와 있죠? 자, 4번 밑에 보자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다. 밑에 244 함께 양도하면 장특공제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따로 공제가 들어가요. 각각 당연한 거잖아요. 각각 자산별로 산정한다. 자, 5번 하나 만들어요. 5번 공제 방법. 공제 방법은 자산별로 소득별로 하면 안 돼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공제 방법을 정리해야죠.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5번 하나 만들라고요. 장특공제는 어떻게 해요? 요건이 충족되면 자산별로 각각 공제가 들어가요. 여기서 자산별은 뭐다? 토건조별로 각각 공제한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은 뭐다? 각각은 2%짜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4%짜리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공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 장특공제 방법은 자산별로 계속 해줍니다. 알아들었나요?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 해준다고요. 여기서 각각은 어떻게 나눴어? 토지상가는 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4%짜리는 1주택만이에요. 고가주택. 나머지는 전부 2%짜리라고요. 그래도 장특공제 끝났네. 자, 그 다음 244.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배운 한도 내에서만 풀어보는 거예요. 자, 양도 장특공제는 왜 만들었어요? 물가 상승분, 즉 양도세를 깎아주려고 만든 거예요. 세보다 많아. 1번 국내 해주죠? 국내 토지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맞죠? 요건 충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3년 보유해야 돼요. 요건 충족. 그 다음 장특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다만 뭐를 물어봐? 상속. 자,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죠. 괄호가 가업상속이 피가 붙어야 돼요. 그냥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가업상속을 물어보면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괄호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는 제외. 여기 거는 여기 거지는 맞아요. 제외하고 뭘로 따진다?
P를 지워야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2번. 그리고 자 3번은 장특공제는 어디에서 차감한다? 장특공제는 항상 양도 차익에서, 이상한 용어 나오면 안 돼요. 양도 차익에서 차감한다고요. 제발 오늘 식이라도 알고 가세요. 장기는 차익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장특공제는 납세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승인 이런 거 필요 없어.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공제를 해줘야 해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신고 필요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자동적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5번은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이죠? 고가주택이네. 자, 10년 보유했잖아. 그럼 양도가액의 몇 프로다? 80. 벌써 틀렸네. 항상 80은 양도가액이 아니라 뭐다? 양도차익입니다. 그리고 80도 틀린 거예요. 이신청 될 수다. 80을 붙으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최대 80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나왔어? 80% 보유기간이 10년이잖아. 그럼 40은 맞죠? 근데 거주기간이 지금 불분명하잖아. 그래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이래야 맞는 지문이에요. 그냥 보유만 했잖아, 10년. 그럼 보유만 하면 몇 프로 공제받아? 1년에 2%로 내려가죠. 20% 공제받죠. 아, 보유기간만 거주 안 했잖아요. 그럼 1년에 2%씩 해줘요. 그럼 20%만 해줘. 그래서 두 군데를 고쳐야 돼요. 양도 차익 고쳤어요? 그 다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0년 이래야 80%까지 올라와요. 그럼 거주는 언급이 없잖아. 그럼 1년에 2%만 해주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를 보면 칠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야지? 실질소득이 나오죠? 자, 소득. 이제 소득금액. 소득이 나오면 뭐를 빼는 거야? 기본공제. 그래도 기본공제는 쉬워요. 자, 밑에 244. 자, 기본공제는 밑줄 그어. 미등기 빼고 다 해줘. 이게 답이에요.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기본공제니까 모든 거를 다 공제한다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대대상인 자산 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자, 칠판 봐요. 자, 장특공제는 토건조만 해주죠?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자산 다 해줘요. 다. 왜? 답할 때 기본보유 들어가니까. 근데 3년 보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도 미등기는 안 해줘요. 여기도 뭐다? 미등기는 안 해준다. 그럼 공통사항이 뭐다? 미등기입니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요.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라고요. 자,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 알아들었나요? 거주자도 해줘. 얼마? 중요한 거는 어떻게 공제한다? 자산별이 아니에요. 소득별로. 기본 공제니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기본 소득별로 각각 얼마 한다? 연 250. 그래서 이 부동산을 팔 때 기본 비용이 250만 원은 들어갈 것이다. 중요한 거는 뭐다? 자산별로 하면 안 돼요. 소득별로. 밑줄 그어요. 소득별로. 자산별로 하면 틀린다고요. 자, 꼭대기. 그럼 소득별.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소득별이야. 자, 국내 거. 자, 시험은 국내 것만 나와요. 국내 거. 자, 국내 거. 기타 자산까지가 몇 호 자산? 1호 자산. 따로 연 250이에요. 기타 자산까지가 뭐예요? 1호 자산. 주식은 2호 자산. 파생상품은 3호 자산. 신탁수익권은 4호 자산. 이게 뭐다? 소득별이야. 왜 소득별이야? 소득이 있어야 공제를 하니까. 소득별로 각각 얼마? 연 250. 그럼 국내 거를 팔았을 때는 최대 얼마까지 공제할 수 있다? 1,000만 원. 1,000만 원. 국외 거는 계산 방법이 달라요. 국외 거는 알 필요가 없다. 그 중요한 거는 1호 자산은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거. 주식은 2호.
파생상품 3호, 신탁수익권 4호. 우리 양도세 첫 시간에 배웠어요. 그럼 시험은 어디까지만 나와? 기타자산, 부동산과 관련 있는 거. 됐어요? 자, 공제법 밑에 미등기 밑줄거. 미등기는 안 해준다. 미등기는 장특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줘요. 자,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금의 구분계산 단위별로 각각 연 250을 공제하므로 동일한 구분계산 단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양도자산이 있는 경우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단위별로 각각 연 250은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이란 뜻이에요. 자산별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근데 됐죠? 단위별이 뭐라고요? 소득별로 각각. 그래서 세 번째처럼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 1번이 뭐다? 양도소득에 감면소득이 있어. 감면은 세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를 먼저 공제한다? 감면소득, 밑줄거 외의 소득. 감면소득은 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면소득과 일반소득이 여러 개를 양도하다 보면 감면소득이 있고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일반소득이 있어. 그럼 순서를 정할 때 이거는 나중에 공제하고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하라. 그 뜻이에요. 감면소득을 먼저 공제하면 일반소득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이에요. 외자가 들어갔잖아요. 이걸 먼저 공제하고 감면은 세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공제하라. 그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할 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일반소득이. 그럼 항상 뭐다? 순서대로 앞에서 250을 받으면 뒤에 거는 못 받아요. 연 250이니까 여기서 250 받죠? 뒤에 거는 못 받아요. 연 250만 공제해 주는 거야. 여러 개 팔 때요. 그래서 2번이 뭐다? 감면소득 외자가 들어갔잖아. 일반소득 먼저 and 순서. 순서대로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 거는 250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연 250이니까 수십 개를 팔더라도 연 250이에요. 뒤에 거는 안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5번 공유. 자, 공유다. 그럼 우리가 세금은 개인별로 계산하죠? 공유재산을 팔았을 때는 각각 연 250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유 지분별로 안분하죠. 양도자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때문에 포인트는 뭐다? 공동 소유자 각각 소득금액에서 연 250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양도세는 개인별로 계산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공동등기도 따로따로 신고합니다. 개인별로. 그렇기 때문에 각각 250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넘어가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비교. 칠판 한번 보라고요.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 알아들었나요? 미등기는 투기권 둘 다 안 해줘요. 그리고 장특공제는 자산별로 계속 해줍니다. 물가상승분. 그러나 기본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공제를 하죠. 소득별로 각각 딱 얼마 들어? 250. 여기서 각각은 뭐야? 1호, 2호, 3호, 4호. 여기에서 각각은 2%짜리, 4%짜리로 나누어서 공통사항은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요. 그럼 국외 거를 팔았다. 뭐를 안 해줘? 국외 거는 장특공제 안 해줘요. 그러나 국외 거는 기본공제는 해줘요. 그러다 결론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준다.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 이게 답이에요.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 그리고 장특공제는 딱 세 가지만 해줘요. 3년 숫자가 3이잖아. 토건 조만 해줘요. 여기는 다 해준다고요. 왜? 모든 걸 팔 때 기본 비용 들어가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 다음 246페이지 세율. 이것도 별 딱 붙여. 이번에 출제 가능한 거예요. 세율, 양도세 세율. 양도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비누야 비누.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양도세 세율 구조는 비누라고요. 비누. 비례세율도 쓰고 누진세율도 씁니다. 위에 거는 볼 필요 없어. 자, 반괄호 1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강의는 1번, 2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쉽게 나왔을 때는 1번, 어렵게 나왔을 때는 2번과 오른쪽 3번을 섞어서 짬뽕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1번이 돼야 돼. 먼저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몇 호 자산? 1호 자산. 상가를 팔았다, 토지를 팔았다, 건물을 팔았다. 1호 자산이에요. 분양권을 팔았다. 권리잖아요. 자, 미등기는 몇 프로? 미등기는 미쳤다. 몇 프로? 70%. 과세표준이 1억이면 양도세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7천만 원. 이렇게. 미등기는 70%라고요. 근데 등기 대상을 중요한 거는 등기하고 팝니다. 등기하고 팔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 2년 채워야 돼요. 2년 채우면 기본세율로 갑니다. 2년 채워라. 최저 6에서 최대 45% 몇 단계로 돼 있다? 8단계야. 2년 채워라. 6에서 45. 그럼 오른쪽 5번. 이거를 잘 봐야 돼. 초과누진이죠? 오른쪽 5번에 있잖아요. 항상 초과누진은 첫 스타트. 과세표준이 얼마까지? 1200까지는 6%의 동그라미. 과표가 1200만 원까지는 6%. 그 다음 가운데는 알 필요 없죠? 뛰고 10억 원 초과할 때는 최대 몇 프로? 45. 10억 초과. 그래서 항상 누지는 앞에 게 출제가 돼. 앞에 게. 그래서 과세표준이 얼마까지? 1200만 원까지는 6%를 뺏어간다고요. 몇 년 채웠을 때? 2년. 근데 2년을 못 채워. 그럼 투기꾼으로 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2년을 못 채워. 1년 이상 2년 미만은 몇 프로야? 몇 프로? 40%. 1년도 못 채워. 완전 투기꾼 50%. 이 세 가지가 기초입니다. 2년 채우면 초과누진. 2년도 못 채우면 40%. 일단은 40%의 동그라미예요. 뭐 큰 거 적은 거 이런 거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1년 미만은 몇 프로? 50%. 근데 거기 뭐가 나왔어? 비사업용 토지. 자, 칠판 봐요.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해주죠? 3년 채우면 장특공제 해줘요. 그 대신 세율에서 폭탄을 매겨버려요. 10%를 더 과세합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채웠다. 2년 채웠죠?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다가 10을 할증을 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가 2년을 채웠다면 어떻게 간다? 16에서 55.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만 알아요. 비사업용 토지도 세율은 2년 채우면 어떻게 된다? 10을 더해서 16에서 55%까지 올라가요. 다른 건 할 필요 없다고요, 지금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다주택자를 뺀 나머지예요. 알아들었나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뺀 나머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상가토지. 자, 여기 보세요. 상가토지를 6개월 보유하다 팔면은 몇 프로? 6개월 보유하다 팔면은 몇 프로? 50%. 1년 6개월 보유하다 팔면은 40%. 2년 채우면 6에서 45. 그럼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와? 40%면 4천이잖아. 50%면 5천. 그럼 2년 채우면 이렇게 계산하죠? 누진세율로 가잖아요. 2년 채우면. 과세표준이 1억일 때 미등기는 7천만 원. 1년 이상 2년 미만은 4천만 원.
5천만 원이 세액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번 펴보고 계산해 봐요. 과세 표준이 1억이다. 얼마 나오나? 펴보면서 계산해 보라고요. 과세 표준이 1억이라고 가정하고요. 과세 표준이 1억을 초과 누진세율로 계산하시오. 2년 채웠을 때. 일단은 몇 단계에 들어가는지 봐야죠. 1억은. 이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단계에 들어가? 4단계, 4번 계산해서 더한다는 뜻이에요. 초과 누진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누진 더한다고요. 그럼 1단계 1200만 원까지 몇 프로? 6%. 그럼 72만 원.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72만 원 밑으로 내려가서 더해라 이거지.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4,600만 원까지는 15%잖아. 그럼 1,200에서 4,600을 빼면 얼마 나와? 1,200을 계산했잖아요. 네? 4,600만 원까지는 15%잖아요. 그럼 1,200을 빼야죠. 4,600에서. 그럼 얼마가 나와? 3,400. 이건 몇 프로? 계산해봐요. 얼마나? 15%. 계산해보라고요. 이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88까지죠? 4,600에서 88에서 4,600을 빼야죠. 그럼 얼마 남아? 얼마? 88에서 4,600을 빼면 얼마 나와요? 4,200. 그럼 이거는 몇 프로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24%. 자, 그럼 얼마까지 계산된 거예요? 지금 8,800까지 계산된 거예요. 이렇게 3구간으로 나누어서. 그럼 88까지 계산됐죠? 그럼 1억이잖아, 과표가. 그럼 1억에 88 빼면 얼마 나와? 1,200. 이거는 몇 프로? 그 옆에 4단계에 나왔잖아요. 35%.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세액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럼 2,010만 원이가 나와,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절대 이런 계산 하지 마세요. 알아들었어요? 뭘 그냥 심의가 이런 계산을 출제 안 된다고요. 알아들어요. 누진세율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 결국 제일 적게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누진세율은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과세 표준이 초과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따로따로 계산해서 다 합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등기됐다.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죠? 50, 40.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덜 나와요. 그래도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상가 토지는 세금을 덜 내려면 몇 년 채워서 팔아야 돼요? 2년 채워서 팔아야 누진세율로 갑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